안녕하십니까, 육도인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유대인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의성을 남보다 뛰어남이 아닌 남과 다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과 다름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한 반에 30명 학생이 있으면은 1등이 1명 나오는 게 아니라 남과 다름이기 때문에 1등이 3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전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0, 30%를 휩쓰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의성은 대화와 토론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대화와 토론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질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문의 힘은 가정에서 키운다. 결국 유대인의 창의성의 원천은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던 민족입니다. 자연스럽게 글로벌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요즘 글로벌화 시대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교육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미국 교육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아이들이 동서남북을 배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동서남북을 배웠냐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던데 사자를 그려놓고 배웁니다. 위는 북, 아래는 남, 왼쪽은 서, 오른쪽은 동 이렇게 배웠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지구본,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동서남북을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다. 중국은 일본의 서쪽에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북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 세계를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은 세계 4대 문명을 배웁니다. 그것도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웁니다. 세계에 어떤 민족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배우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은 세계가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종잣돈, 하나는 실물 경제 감각. 종잣돈과 경제 감각을 잃는 친구들이 20살이 돼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쯤 돼서 머릿속엔 세계를 무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창의성과 글로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숍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은 1980년대까지 시애틀에 있는 점포가 몇 개뿐이 안 되는 조그만 커피숍이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숍이 하워드 슐츠라는 경영자가 경영인을 맡고 나서요. 물론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거의 10년 만에 미국 시장을 쓸다시피 했는데요.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거기 때문에 미국 많은 경영학자들이 그 성공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하나를 들자면은 공간입니다. 미국의 커피숍은 스타벅스 이전에는 커피를 사가지고 그냥 나와서 먹는 그 테이크아웃 문화였습니다. 거기 가서 앉아서 수다도 떨고 책도 보고 친구도 기다리고 하는 공간이 없었는데요.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그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완전히 남과 다른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거길 가서 커피를 마셨고 스타벅스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스타벅스가 1999년도에 서울에 옵니다.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한국은 이 다방 문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미국에서는 공간으로 승부를 본 스타벅스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은 이미 있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승부를 본 거는 테이크아웃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밥 먹고 앉아서 먹든지 다방에 가가지고 앉아서 먹든지 그런 문화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다니면서 먹는 문화는 없었죠. 바로 그 대목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요즘 많은 그 여성들이 출근할 때 보면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합니다. 이미 패션이 됐고 유행이 된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판 거는 커피가 아니라 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스타벅스 미국에서 성공한 비결인 공간. 이것이 무슨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연구하는 거 아닐 겁니다. 한국에 한 번만 왔다가 보면 이 다방 문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테이크아웃 문화도
뭐 엄청나게 뭐 연구하는 거 아닐 겁니다.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아, 이 사람도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글로벌 마인드, 남과 다름을 볼 줄 아는 창의적인 관점, 여기에다가 글로벌 마인드가 더해지면은 상당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스타벅스 성공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업종 구분 없이 자기의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업계, 미국의 디지털 업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델 컴퓨터 그런 그 본류의 회사들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창업하거나 경영하는 회사들입니다.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이분들이 굉장한 이 창의적인 마인드와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IT 산업만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 보면은 학생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학생들을 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모든 산업, 모든 비즈니스가 창의성 비즈니스고 대박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미리 시켰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안 시켜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가라. 그러면 얘들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교육에서 그런 창의성 교육, 남과 다름에 대한 관점에 대한 강조,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업종 구분 없이 굉장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의류 비즈니스를 보면요. 청바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브랜드 바지 나온 바지 중에 하나가 이제 청바지죠. 아마 모든 사람들 세계인들이 모두 청바지 한두 벌씩은 집에 있을 텐데요. 청바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유대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은 골드러시의 시대입니다. 그 서부로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금을 캐는 그 열풍이 불었던 시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 당시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유대인들도 많이 그걸 합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가서 광부들에게 행상을 하고 금도 캐고 하는 거였죠.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광산에서 제일 그 필요로 한 거는 그 질긴 바지더라고요. 가서 일하면은 바지가 금방 해지기 때문에 질긴 바지만 있으면은 이거 히트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텐트, 광부들이 그 자는 텐트가 데님으로 만든 파란색 질긴 천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지를 만든 게 청바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질긴 바지를 만드니까 광부 사회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른바 리바이스. 그래서 리바이스 청바지라는 게 아마 의류 역사상 첫 번째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바지가 광산 노동자들이 입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동부에서 공업이 발전하면서 동부의 노동자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1970년대에 그 제임스 딘이라는 젊은 배우가 영화에 입고 나옵니다. 청바지를요. 그 이후로 청년 문화의 상징처럼 돼가지고 청바지가 더욱 확산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청바지는 약간 작업복 스타일의 싸구려 바지였습니다. 그거를 주목한 게 캘빈 클라인입니다. 디자이너죠.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이 청바지를 뭔가 새롭게 다르게 만들면 더욱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고급화를 만들었습니다. 고급화시킨 거죠. 후줄근했던 그 청바지를 허리, 히프, 선을 쫙 잘라붙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섹시하게 만든 바지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하는데요.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던 여배우였던 15살 난 브룩실즈를 등장을 시킵니다. 브룩실즈가 멘트를 합니다. You want to know what comes between me and my Calvins? Nothing. Calvin Klein jeans. 마치 속옷을 안 입은 듯한 뉘앙스의 광고를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의 나라인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에서 그런 약간 야한 듯한 광고 문구가 나가니까 미국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청바지는 급속도로 팔리고 고급화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캘빈 클라인입니다. 그런 브랜드, 새로움을 찾는 브랜드에 강한 것이 의류업계인데요. 많은 브랜드들, 폴로니, 게스니, 빅토리아 시크릿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 손에서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늘 남과 다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남과 다름을 보면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류만이 아닙니다. 헤어 부분, 헤어 디자인의 분야에서도 비달 사순이라는 유대인이 커트 머리를 만들어서 당시까지 여자 머리를 깎는 게 없었습니다. 짧게. 처음으로 여자 머리를 깎았죠. 그런 남과 다름으로서 헤어 디자이너로 대박을 냈고요.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그 던킨 도넛 창업주입니다. 유대인이죠. 이분은 판매 기법을 만듭니다. 새롭게 뭘 판매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업을 만듭니다. 그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로 대박을 냈을 뿐더러 그 프랜차이즈라는 판매 방법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성으로서 에스티 로더라는 분을 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죠. 에스티 로더. 이분이 꼭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다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데 이분의 나이가 창업할 때 나이가 40살입니다. 여성으로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였지만 도전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유대인들은 그 남과 다른 창의성의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은 시장을 굉장히 넓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도전.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공 요인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교육 자체에서부터 지금 사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요구하자니 학생들만 헷갈리는 거죠. 어렵고. 교육부터 그런 남과 다른 창의성, 글로벌,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